실제 기본소득, 적정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죠. 적정 질문은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과연 수용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좀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. 예, 네.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연세대 이제 질문은 네. 그 노동을 포기하는 그 네. 분기점이 어디냐, 네, 네. 과연 이렇게 그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이제 그 최악의 지점을 좀 파악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영국에서 2012년도인가 이제 그 진행했던 조사 방식인데 아예 구체적인 액수를 주고 이런 액수를 이제 기본소득제로 준다고 할 때 그게 수용 가능하냐 본인한테 이제 이런 질문 방식으로 택했고요. 그래서 이제 구간을 크게 이제 7구간으로 나눴고요. 그 10만 원 미만, 10에서 30, 30에서 50, 50에서 100, 100에서 150, 그리고 150에서 200, 200 이상 이렇게 7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용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월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28%, 그리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가 수용 가능하다는 비율이 34로 이제 가장 높았고요. 그리고 30에서 50만 원 구간에 대해서 29, 50만 원에서 100만 원 구간이 25%, 그리고 100에서 150만 원까지 구간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22%고요. 이 이후부터는 이제 20% 미만으로 떨어지는데요.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18%,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7%.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낮은 수준이고요. 이게 질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걸 질문한 본인, 건가요? 아니면 개인. 내가 수용할 네. 수 있겠다. 네. 아,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 본인 자체가 이제 노동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액수, 그러니까 적정한 액수 자체를 좀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해서, 그러니까 노동을 권장해야지 이렇게 그 기본으로 주는 거를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기법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눈여겨 볼 대목은 아까 이제 그 처음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물어봤었잖아요. 근데 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구간에 좀 차이가 있죠.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렇지 않은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이제 수용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요. 찬성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10에서 30만 원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아까는 전체가 34%였는데 이 찬성 집단에서는 40%고요. 그리고 30에서 50만이 수용 가능하다는 이제 응답이 찬성 집단에서는 39%. 그러니까 상당히 제법 차이가 있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자체는 이제 좀 그렇게 지금 저 범위로 보면 한 30만 원대에서 50만 원 이때는 조금 상당히 이제 한 40% 가까운 10명 중 한 4명 가까운 정도가 되는 거고,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을 보니까 핀란드는 매월 560유로를 줬더라고요. 그 실험에서. 네네.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 보면 한 71만 원? 그렇죠. 이 정도인 것 같고,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거보다는 좀 낮은,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좀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좀 합의나 좀 수용 가능한 어떤 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.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결과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은 근데 실업자에 대해서 준 거고, 네. 지금 요 질문은 모든 네, 사람한테 그렇죠. 주는 걸 네, 질문을 네, 하신 네. 거죠. 그 모든 사람한테 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네, 그렇죠. 50만 원이라고 네. 그러면요. 네. 나 50만 원, 결혼하신 분 결혼해서 제 식구 같이 사는 사람 50만 원, 아이들 둘 있는데요. 그럼 4명이 200만 원이고요. 그쵸. 부모님 다 살아 계시거든요. 양가 부모님. 그러면 양가 부모님 200만 원이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은 5천만 200만 원, 국민에게. 한 400만 원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400만 원이면 크죠. 네. 용돈 그래서- 드릴 거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네, 되니까. 네. 네,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되는 게 가령 기본소득제를 가구 단위로 줄 거냐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인 단위로 주는 그렇죠. 제도고요. 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를 보면 그 개인 단위로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워낙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단위로 지불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. 그리고 가구 단위에 따라서 받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또 어떤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 같고, 그러면서 가구 단위로 하자라는 지금 안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
그건 안 됩니다.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, 무조건성, 네. 개별성이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성입니다. 제가 보기엔. 어쨌든 그거는 이제 네. 다른 논제니까요. 네, 예, 네. 좀 근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거네요. 두 질문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네. 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맥락에 따라서 가구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200만 원이 무리하지 않은 수치가 되고 근데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그러면 200만 원은 좀 무리한 수치가 되죠. 현재 이제 그렇죠. 우리 사회 상황을 생각하면. 근데 한 30만 원? 이 정도는 뭐 지금 기초연금도 30만 원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. 50만 원?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가 50만 원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.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.